안녕하세요.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 또 댁에 계시면서 이렇게 바둑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바둑 처음 접하시는 분들 한 수 한 수 배우시면서 다음에 만나실 때는 바둑을 직접 두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몇 번 여러분과 만나 뵈면서 처음에 단수 또 두 집 나면 사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착수 금지 그리고 패 그 다음에 촉촉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바둑판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바둑판에 제가 미리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놨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단수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몇 군데가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죠. 자, 지금 맨 위쪽에 보면은 여기 있는 101점이 흙이 세 군데에서 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 그런 모양이 됐으니까 여기가 지금 100이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앙에서 살펴보니까는 이 흙이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흙 101점이 또 요 위에 있는 세 점을 이용해서 단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모양에서는 단수되어 있는 모양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단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두 집이 만들어지면 산다고 그랬는데 두 집 모양을 만든 모양은 어디가 있을까요? 두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수가 많이 필요한데 자, 지금 보면은 다른 데 모양보다는 이 왼쪽에 있는 흙 모양 여기서 한번 두 집 모양을 살펴보면 되겠는데 일단 확실하게 집 하나를 포위하고 있는 이 모양 흙은 여기는 확실하게 흙이 한 집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요 밑에 있는 모양이 지금 100이 요 사이로 밀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일종의 뭐 뚝이 좀 약간 뚫려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100이 그쪽으로 한번 이렇게 밀고 들어갔을 때 더 이상은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막으면은 이 흙돌은 이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면서 이 위에 한 집과 아래 한 집 그래서 두 군데 집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살아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도 흙은 두 집 모양을 만들고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흙이 둘 차례가 돼서 이렇게 뒀다면 이제는 여기 한 집, 이곳에 두 집을 만들어서 흙은 세 집을 만들고 살아.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는 모양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도 살고요. 또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사는 모양입니다. 100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막아서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그래서 두 집이 만들어져서 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그 착수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바둑판에 이 지금 흙백이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놓여져 있지 않을 때는 흙이나 백은 아무 데나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바둑을 두다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디를 놓으면 안 된다. 금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지되어 있는 곳을 내가 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실격패가 되겠습니다. 아마 저기 그 달리기 하면은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서 자기가 뛰어가는 그 길로만 가야 되는데 다른 옆 라인으로 가서 뛰다 보면 실격 당해서 전혀 시간이 나오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로 바둑에서도 두면 안 되는 착수 금지가 있는데 그곳에 두게 되면은 이제 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착수 금지 되어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습니다만은 한번 응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이 놓으면은 내 돌이 따먹힌다. 그러면 따먹힌 자리에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착수 금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죠. 가령 아까 공부하듯이 이렇게 흙이 놓으면 101점이 따먹히는데 따먹힌 자리에 다시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처음에는 놓고 한 점을 따냈습니다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흙이 건드리지 않더라도 101점이 다 포위가 됐으니까 그냥 드러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드러낸다 이러지 않고 100이 이곳을 놓는 순간에 100이 실격패,
지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흙이 실격패를 당할 때는 언젠가 한번 좀 응용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가령 이제 이런 장면에서 흙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서는 따내는 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가만히 있다가 이제 씨앗바둑을 두면 이제 초읽기라는 게 있는데, 초를 상대방 보고 생각하라고서는 딱 누르는 순간에 이걸 따먹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흙이 실격패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착수금지되는 곳은 어딜까 한번 찾아보면요. 이렇게 네 군데가 포위되어 있어서 가운데 비어 있는 곳, 이곳이 착수금지가 됩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은 이미 포위되어 있는 상황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부터 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흙이 여기를 이렇게 잊지 않으면은 백이 놓으면서 두 점을 따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낸다는 것은 다 포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놓여져서 여기가 비어 있을 때는 여기는 못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착수금지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어디가 될까 한번 또 찾아보실까요? 이 중앙을 한번 보시죠. 중앙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여기 한 점이 단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니까 혹시 여기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여기를 놓는 순간에 여기 아래서부터 6군데가 다 포위가 되면서 두 점이 그냥 잡혀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경우라면은 가령 여기가 비어 있거나 어디 한 군데가 비어 있으면은 놓고 두 점을 따내게 되는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여기를 놓는다는 것은 어떤 모양에서는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보실까요? 가령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라고 한번 보시죠. 그러면 백도 지금 단수가 되어 있지만은 흙 한 점도 103군데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단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이 둘 차례라면은 이렇게 놓는 순간에 착수 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놓으면서 흙 한 점을 이렇게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흙도 또 흙이 둘 차례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놔서 102점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백도 또 한번 놓으면서 흙을 이렇게 잡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때는 착수금지고 어떤 때는 착수금지가 아니라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지금 여러분과 같이 그 바둑의 규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집 나는 것, 단수가 돼서 따먹히는 것, 또 착수금지, 또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냐? 바둑에서는 지금 바둑을 많이 공부한 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아주 어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패, 한 글자입니다. 패. 패는 뭐 패권을 다투다 뭐 이런 뜻인데, 패권 할 때 패자를 쓰는 겁니다. 쟁패. 그러면 그 패가 난 모양이 이제 어디서 생길 수가 있나 한번 살펴보시면은, 가령 이 위에서 이렇게 흙이 놓고 백 한 점을 따내니까는 더 이상은 나오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백이 막았습니다. 자, 막고 보니까는 이 한 점 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에 왼쪽에 지금 흙이 없다 그러면은 단수가 되어 있죠. 그런데 흙이 단수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렇게 이으면은 되는데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데를 뒀어요. 어디 다른 데를 이렇게 하나 뒀습니다. 자, 이렇게 두니까 이제 백이 둘 차례 아닙니까? 백이 둘 차례니까는, 그러면 내가 흙이 이 연결을 안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한 점을 따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는 이번에는 이쪽에 이렇게 세 점 백을 빼니까는 왼쪽에 있는 백 한 점이 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러니까는 흙이 지금 놀 차례니까 이렇게 따냈다. 따내고 나니까는 다시 또 흙 한 점이 단수가 됐어요. 그럼 저 백이 또 따냅니다. 그것도 반대로 흙이 놀 차례인데 흙이 따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바둑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계속 끝나지 않고 서로가 반복하게 되면은 뭐 밤새도록이 아니고 평생 가도 안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이런 모양에서 이제 백이 아까 이렇게 따낼 수 있는 권리로 해서 이렇게 따냈다. 그러면은 흙은 곧바로 따낼 수가 없다는 것을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은 다른데 어디를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흙이 다른 데를 어디 이렇게 놓으면은, 가령 여기 한 점이 단수가 됐으니까는 뭐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응수를 안 하고 이으면은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 상황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겁니다만은, 만약에 이쪽보다는 여기가 급하다 하고서는 요 한 점을 가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렸다. 그러면 이제는 흙이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백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를 한번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요. 권리는 이제 따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곧바로 따내도 되고 다른 데를 계속 두다가 백이 다시 또 따내도 되고, 그러니까 바로만 안 따내면 된다. 그것이 이제 패의 기본 규칙이 되겠습니다. 패는 바둑에서는 마술사라고도 합니다. 바둑에서 패가 생겨가지고 바둑을 웬만큼 두는 분들도 상수를 만나면은 아주 어려워 공경에 처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패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어려웠던 바둑도 역전을 시킬 수 있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둑을 계속 좀 공부하시면서 패에 대해서 잘 활용을 하신다면은 정말 재밌는 바둑을 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패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따냈다고 보면은, 근데 이제 백이 패감을 써야 되는데 바로 따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패감을 쓰는 겁니다. 이거를 한 점 따내는 거와 그 이상의 값어치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보니까는 아까 공부했던 대로 아직 여기가 완벽하게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들어가면서 이 흙을 잡겠다.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응수를 안 해준다면 여기 패를 이럴 때 이제 바둑용어로 해소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따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 여기 한 군데가 비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비어 있는 곳은 흙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를 놓는 것이 백이 조금 전에 공부했던 대로 착수금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백이 여기가 놓여 있을 때는 백은 여기를 놔도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먹힐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는 여기를 놓게 되는데 마지막 여기를 놓게 되면은 한 군데만 비어 있습니다. 처음 공부하셨을 때 바둑이 자기 모양이 한 군데만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단수라고 그랬죠. 단수. 단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에 백이 이렇게 놓으면은 이것을 다 따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백이 따내지 않아도 이미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바둑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 흑도를 드러내서 백이 흙이 만들어 놓은 집이 있으면 거기다가 메꾸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 점을 잡은 것은 비어있는, 따내게 되면 하나 비어있으니까 한 집과 이 한 점, 돌 하나는 상대방 집을 메꾸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14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28집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응수 안 할 수가 없겠고, 백은 이렇게 해서 따내는 그런 모양이 되고, 이제 반복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백이나 흙이나 뭐 이거 있는 거보다는 뭐 값어치가 없다라든지, 뭐 응수를 안 해줘도 걱정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꽉 이어서 패를 해소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착수 금지하고 폐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촉촉수라고 하는데요. 뭐 촉촉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촉촉촉촉 해서 연결하면서 뭔가 이제 상대방을 괴롭게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단수가 연속해서 된다. 연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 다른 말로는 몰아떨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촉촉수, 연단수, 몰아떨쿠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몰아떨쿠는 모양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한번 보시죠. 자, 이 104점과 이쪽에 있는 한 점 이용해서 여기 있는 흙 2점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것 되는데, 여기 지금 둘 중에 여기를 놓거나 여기를 놓거나 놓으면은 흙 2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100이 여기를 놓으면은 2점이 다 막혀 있으니까는 따먹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따먹히게 되니까는 여기 100이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흙이 내가 놔야 되겠다. 이렇게 놓고 이제 이쪽 자기 편하고 연결하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연결하려고 여기를 놔 보니까는 이번에는 2점만 단수가 돼 있던 것이 이쪽에 연속해서 같이 연결돼 가지고 흙 4점이 단수가 돼 버렸네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100이 둘 차례면은 여기를 놓으면서 이렇게 흙 4점을 따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100이 여기를 놓으면은 흙은 이제 이 2점은 100한테 잡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흙 100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놔도 흙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 상대방이 만약에 여기를 놓으면서 연결하려고 한다면 그때 놓고 2점을 잡아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돼서 상대가 연결하려고 그럴 때 따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이제 연단수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령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을 좀 활용을 해서 공부를 해보시죠. 이 바둑에서는요, 그 사석작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석작전의 사자는 죽을 사자가 아니고 버릴 사자입니다. 상대방한테 하나를 버려서, 돌을 하나 버려서 내가 상대를 잡을 수 있는 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런 장면에서 100이 둘 차례면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를 놓으면은 101점이 어떻게 됐습니까? 따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흙이 이렇게 놓고 한 점을 잡게 되는데 그때 뒤에서 이렇게 놓으면은 흙 4점이 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공부했듯이 단수가 됐으니까 이었다가는 여기다 놓고 흙 6점이 다 따먹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여기를 놓으면은 이미 흙 4점은 상대방 100한테 잡힌 걸로 알고 이제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조금 응용을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흙 5점하고 103점이 서로 간에 끊겨 있습니다. 연결이 되려면은 100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또 흙이 연결이 되어 있으려면은 여기가 연결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서로 간에 끊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마침 100이 둘 차례입니다. 100이 둘 차례인데 100도 지금 흙이 이곳을 두거나 이곳을 두면은 단수가 되지 않습니까? 흙도 지금 이곳이 지금 여기도 놓으면은 흙 한 점이 단수, 또 여기를 놓으면은 104점이 단수, 이렇게 지금 단수될 곳이 서로 간에 있는데 지금 100이 둘 차례면은 여러분들은 이쪽을 놓고 이 100 한 점 단수를 칠까요? 아니면은 이쪽에 놓고 흙 4점을 단수를 칠까? 이것을 이제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여기 한 점은 100한테 양보를 하더라도 이 4점이 더 크니까 그건 이쪽으로 놓고 여길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3점을 따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00은 이쪽으로 흑4점을 단수를 치고 흑이 연결을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서 여기에 단수를 치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놓는 순간에 그냥 따먹히니까 착수금수입니다. 여기를 놓고 100세점을 단수를 치면은 100은 여기를 놓으면서 여기 흑 6점을 이렇게 따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금 고급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만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 그 단수를 치더라도 어느 쪽이 더 중요한가에 대한 것까지 이제 마지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은 이 착수금지도 공부했고 패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 또 연단수, 촉척수와 똑같은 그런 걸 3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규칙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는데 규칙이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은 이제 규칙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혹시 코로나가 끝나서 활동을 좀 하시게 될 때 바둑 두는 분 만나면서 바둑 둘 줄 아시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규칙을 3가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둑은 좀 둘 줄 압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제 바둑의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다음 주 또 이 시간에 여러분과 또 만나뵈면서 재미있게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